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바람이 정말 거세죠? 마가라고 부르고 관세라고 또 부르면 됩니다. 전 세계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뭐 증시 상황만 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잔고가 매우 춥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하나하나에 시장이 출렁출렁대니까 말 다 했죠. 요즘 핫하다는 AI 관련 굵직한 이슈들도 이 마가 파워, 관세 파워 앞에서는 맥을 못 추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를 좀 더 깊이 조금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이게 또 AI 기술주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는 또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마침 얼마 전에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 구루죠, 구루. 하워드 막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좀 날렸습니다. 관세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분열과 인플레이션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신은 뒤처질 거다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경제 모델들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막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네, 지금의 탈세계화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구조적인 변화라고 막스는 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AI를 둘러싼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단순한 무역 분쟁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통찰력에 더해서 AI라는 비대칭적 기술의 중요성까지 고려를 하면 앞으로 어디에 돈이 몰릴지 좀 윤곽이 잡힙니다. AI 구동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AI 시스템 기반의 방산산업, 방위산업,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생산 능력을 키우는 분야가 되겠죠. 만약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과 본격적인 신냉전 구도에 딱 돌입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될 테니까요. 단적인 예로 최근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6가지 히토류 금속과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 카드를 딱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정제 물량의 한 80%를 장악하고 있는 이 히토류는요. 스마트폰, 노트북은 물론이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미사일, 인공위성, 전기차 모터, 배터리까지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딱 무기화하려고 드니까 역설적이게도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을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죠. 참고로 중국 말고도 상당량의 히토류가 묻혀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린랜드, 캐나다,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아예 합병하려고 하는 황당한 구상까지 나왔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종전 후에 광물 채권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흥미로운 지적을 또 합니다. 히토류라는 게 영어로는 rare earth거든요. 희귀하다라는 말인데 이 이름 때문에 뭔가 굉장히 희귀할 것 같지만 사실 지구상에 꽤 널리 분포한다는 거죠. 리튬처럼 중요한 건 매장량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공하고 정제하는 그런 기술과 설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말로만 그치지 않아요. 2023년 5월 미국 텍사스에 테슬라가 대규모 리튬 정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미국 최초의 배터리 등급, 그러니까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리튬 정제 시설인데 놀랍게도 착공 18개월 만인 지난 1월 말부터 실제 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강점을 가진 중공업 능력을 미국 땅 안에 직접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이렇게 공급망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전략, 이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정답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스피드. 중국의 거대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따라잡으려면 빠르게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AI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AI야말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대칭 전력이니까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반도체, 조선, 항공우주, 자동차와 같은 핵심 중공업 현장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팔란티어는 미국의 여러 우방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중 하나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HBM과 파운드리의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워드 막스 같은 현인의 경고가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나 기술 패권 경쟁이 그저 일시적인 소동일 뿐이고 곧 예전의 안정적인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와 AI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덕목이 있겠지만 저는 남들이 모두 흥분하거나 공포에 찔려서 정신을 잃을 때 홀로 좀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AI 혁명이 오는 걸 두 눈으로 보긴 봤는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뒤덮을 줄 몰랐다. 요즘 워낙 시끄러운 글로벌 외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가려진 듯 보이지만 AI 기업들의 발전 속도와 투자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먼저 아마존 CEO 앤디 제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 성장 중이며 연간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의 규모로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객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AI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재창조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 고객과 주주 그리고 아마존 비즈니스 전체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자본 지출을 이어갈 것임을 사실상 약속한 셈입니다. 또 다른 거대 클라우드 기업이죠. 바로 구글. 구글 역시 올해 AI 인프라, 그러니까 서버와 데이터 센터 구축에다가 무려 75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요즘 AI의 정말 진심 모드인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공개된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 한번 써보시면요. 기존의 1위였던 XAI의 그록 3를 큰 점수차로 제치고 단숨에 챗봇 성능 순위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제미나이 2.0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2.5 프로가 나온 것을 보고 업계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구글 AI 조직의 문화 자체가 훨씬 더 좀 민첩하고 공격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데미스 하사비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시죠? 데미스 하사비스 CEO의 조직 장악력이 조금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구글이 AGI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작년에 생각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 보입니다. 새삼스럽지만 구글이 가진 무기가 정말 막강하거든요. 우선 구글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강점이 되겠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게 뭡니까? 유튜브 구글 검색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현재 무료로 풀린 제미나이 2.5 프로는요, 유튜브 영상 링크만 딸깍 던져주면 타임스탬프까지 정확히 찍어가면서 영상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해줍니다.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다른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픈 AI의 최신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동영상 처리 능력에서는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방대한 데이터와 더불어서 구글만이 가진 자체 컴퓨팅 파워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TPU라는 반도체 덕분입니다. 저희 팀이 알기로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자체 개발한 가속기로 AI 훈련을 주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구글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 끝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에서는 이미지 생성, 오디오 생성, 음악 생성, 비디오 생성까지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생성 AI 모델의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음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글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언제든 순위표가 뒤바뀔 수는 있어요. 오픈 AI가 최근 전체 사이즈의 O3 모델을 공개를 했고 XAI의 그록 3도 곧 추론용 API 버전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비추론용이에요.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딥시크 역시 R1이 아니라 R2 모델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초에는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상반기 안으로 GPT-5, 드디어 5 출시설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4 시리즈 역시 언제든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만 있습니다. 약화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메타의 라마 모델이 최상위권 경쟁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라마4가 나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오픈소스 진영의 대표 주제이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1티어 그룹 경쟁에서는 조금 밀려난 듯한 인상이 있네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선두 그룹 모델들 간의 성능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는 추세 속에서 계속해서 벤치마크 순위 1위 1비 하는 것도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어떤 특정 모델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모델을 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자신의 사용 목적과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AI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SSI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수석 과학자였던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사람이 회사를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설립된 지가 이제 고작 10개월, 아직 돌도 안 지난 신생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 무려 3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5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는 아직 매출은커녕 변변한 시제품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20명 남짓한 순수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직원들한테 링크드인 프로필에 SSI 다닌다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라는 권고할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도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거물들이 이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베팅을 한 걸까요? SSI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사의 목표는요, 안전한 초지능 개발입니다. 그리고 창업자 수츠케버는 작년 가을에 오픈 AI 시절과는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초지능에 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엔비디아와 구글의 투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오픈 AI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원래는 둘도 없는 파트너 관계잖아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약간 5월 동주, 그러니까 한 배를 탔지만 속내는 다른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작년 가을에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다짜고짜 O1 모델 이거 되게 좋다. 그거 어떻게 개발한 거냐? 작동 방식이란 관련 문서 좀 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픈 AI 임원이 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격분을 해가지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자 직원이 나왔어요. 글쎄요. 근데 제 생각엔 아무리 최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핵심 비밀 레시피까지 조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무스타파가 마카파처럼 좀 과한 요구한 것 같기도 한데 판단은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회사 사이가 예전처럼 막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1시간가량의 진행된 인터뷰를 했는데요. 핵심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CFO의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샘 알트만 CEO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GPU가 부족하다라고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더 많은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건 결국 다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오픈 AI는 차세대 AI 개발에 수백조 원이 든다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또 나섰습니다. 무려 7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때 평가받은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자그마치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0조 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0조 원 정도 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국 오면 시가총액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오픈 AI의 모회사 격인 비영리 이사회를 이제 영리법인 구조로 딱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반 대중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복잡한 문제에 큰 관심을 지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오픈 AI의 거버넌스 이슈보다는 GPT-4O로 멋진 지브리 스타일 좀 그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재밌거든요. 아마 오픈 AI도 그 점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용자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업그레이드, GPT 4.1 모델 출시, O3, O4 미니 동시 공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 메모리 기능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AI가 이제 사용자인 나를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GPT 4.1 그리고 특히 새로운 O3, O4 미니 모델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와 관심, 그러니까 하이프가 벌써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와 하고 탄성이 나올 만큼 뭐 혁신적인 수준은 조금 아니다라는 느낌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글의 제미나이 2.5 프로와 뭐 비슷한 수준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과 비교로서 다음 유토피아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